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행가 정영기입니다. 이게 뭐죠? 예, 제가 젊을 때 대금을 배우려고 몇 달 여기 전주에 있는 도립국악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오늘은 소리를 내보려니까 소리도 안 나네. 이게 바람 소리만 나고 그러는데 대금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얼마나 작습니까? 예, 단소죠. 구멍이 앞에 4개, 뒤에 하나, 5개 있으면 퉁소. 이건 소리를 내겠더라고요. 이것도 소리를 잘 못 내겠네요. 하여간 대금은 소리 내는데 뭐 3년, 또 기초 닦는데 3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금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대금으로 대금계 이 아버지가 된 이생강,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작심 평생 한 사람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본명이 규식이었는데 이 규식을 생강으로, 우리 그 음식에 넣는 생강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날생, 그 다음에 굳셀강자를 썼습니다. 굳셀강자, 강을 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는데 왜 규식에서 이름을 바꿔줬느냐? 굳세게 살아라. 대나무처럼 강하지만 부러지지는 않는,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5살 때부터 대금을 단소를 불고 피리를 불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호는 또 역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인생입니다. 죽향, 이거는 그의 그 대금 선생 한주환, 대금 명인이죠. 그 사람이 지어줬는데 대나무처럼 고향처럼. 그리고 향수를 달리려고 일본에서 아버지가 그 피리를 불 때, 단소를 불 때 따라 불면서 시작한 게 대금 인생의 시작인데, 그처럼 대나무처럼 꼿꼿이 대나무로 된 이 대금 불면서 평생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86세입니다. 37년생이니까. 그런데 올해도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0번, 그 다음에 4시간 자면서 그 관악기 7가지를 대금, 중금, 소금, 단소, 퉁소, 태평소, 이런 관악기 7가지를 1시간씩만 연습해도 잠을 4시간 이상 자기 어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86세까지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도 강연하고 공연하는데 자기 몸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대금 이게 구멍도 크지만 굉장히 그 폐활량도 크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큽니다. 이 손가락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몇 번 불고 나면 정말 배가 고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금 하는 사람이나 정악, 시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판소리도 그렇고 오래 사는 측면도 있죠. 그게 이제 그 호흡과, 복식 호흡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죽향 이생강은 이름이 남이 놀릴만 하지만 본래 뜻은 대처럼 굳세게 살아라, 강하지만 부러지지는 않게 살아라 하는 건데, 대금을 시작한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살았는데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향수를 그리며 단소를 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 5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혼을 쏟아서 부는 단소, 그걸 보니까 자기도 불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불고 싶어서 부니까 소리를 제법 내고 그것을 계속 즐기니까 아버지가 이거 봐라,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법 재능이 있네, 재주가 있네 해서 이제 45년에 부산에 오게 되는데, 부산에서 와서도 그렇게 계속 불고 아버지가 피리 같은 걸 만들어주면 그걸 불면서 아이들이 놀리는데, 일본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한글을 못해서도 놀리고, 또 피리 부니까 피리쟁이라고, 옛날에 딴따라 피리쟁이 이런 거는 거의 놀림감이었잖아요. 어른이 분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뭐 악단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피리 부는 사람들, 흥을 돋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아이가 또래가 피리를 부니 얼마나 청승맞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려도 계속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부산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이 건어물 장사가 썩 잘 되는데 이 선생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선생을 찾아가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옛날부터 저 경상도는 학문, 전라도는 예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여기 전주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전주. 근데 전주역에 마침 와 있는데, 그 화순에서 나와서 광주에서 이렇게 배우고 활동한 한주환이라는 스승이 그 이제 전주에 있어가지고 만나서 거기서만 한 달 가까이 21일 정도를 여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주환의 직통 제자가 이생강으로 유명합니다. 중시조가 한주환이라면 그 다음에 제자로서 이생강을 둡니다. 그 아버지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따라서 하고 그런 거를 말릴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옛날 그 1950년 안팎 때는, 전쟁이 나기 직전이나 그 이후에는 굉장히 부산에서 이렇게 쭉 대구로 해서 대전으로 갔다가 익산으로 와가지고 전주로 와야 됩니다. 군산에서 갈 때도 여기서 전주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그렇게 부산 가는 게 힘들었는데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심했고, 자녀의 재능, 그때도 재능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사에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주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잖아요. 그때 많은 스승을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무려 스승을 23명이나 뒀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대금, 소금, 중금, 단소, 태평소, 피리, 퉁소, 이런 관악기 스승을 따로따로 둘 수 있었던 것은 6.25가 일어나서 부산에 피난 온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덜 들었죠. 옛날에는 스승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주면은 스승에게 거의 그 뭐랄까요, 같이 기거하면서 어찌 보면 스승을 뒷바라지하고 그 생활 태도하며 인성하며 그런 걸 배우는 게 중요했거든요. 판소리나 그런 것도 그렇게 그 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그런 사숙을 할 수 있는, 여러 스승을 사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6.25 때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작심한 것은 5살 때부터 아빠 따라서 이 단소를 불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 86세까지, 86세인가요? 37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보다 석살 많은 거, 석살 3살이 적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어릴 때 아이들이 놀려도, 그 다음에 그걸로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막연한데도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그때 당시로서 지금 86세인데 고등학교 나오면 괜찮은 학력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능 길로 간 거예요.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 길로. 그래서 60년 이후에는, 60년 때는 이제 그 23살이었는데 저 유럽 가서 이렇게 일정이 사람 때문에 펑크나는,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펑크나는 바람에 거기서 대금을 유럽 그 파리에서 공연함으로써 데뷔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6천여 회, 그러니까 해만 뭐 60년만 잡아도 한 해에 100회인가요? 이야, 대단한 공연 기록이죠. 그 다음에 78년 그 이전에 진주,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대사슴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국악과 판소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국 공영방송대에
그래서 국민훈장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국가 무형문화재 45호입니다. 무형문화재 45호예요. 네, 이 대금 연주하는 것은 무형이죠. 자기 속에 그 재능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무형문화재 45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강연 다니고 레코드 취입했는데 지금도 아마 유튜브 뭐 이거 본 다음에 금방 한번 들어보세요. 대금 산조 하면은 바로 이 생각 나옵니다. 저도 이 생각 그 노래소리를 가끔 듣는데 한 사람은 서양 음악에 심취해서 그런지 비 오는 날 그거 들으면 구슬프게 이 기우제 노래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저는 뭐 시조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악에 조예가 좀 있달까 아무튼 듣는 귀 즐기는 그런 것이긴 한데 요즘 뭐 이제 다른 일에 바쁘고 논문 쓴 지도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이 예능인의 애로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성했는데 대개 이제 강사로라든가 국악예술학교 같은 데서 이제 교사로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대라든가 그 요즘은 한예종이 있죠. 한국예술종합대학이던가요. 그런데 이제 대개 그런 그 쪽에 가면 예술이 분야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술 세계가 길이 좀 넓진 않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요새는 취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과라든가 이런 쪽을 넓혀주면서 문과 그다음에 예체능 이쪽을 뭉쳤는데 벌써 이렇게 관악기만 해도 우리 국악기 관악기만 해도 막 10개 안팎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모셔야 되는데 하나 강사를 모셔오면 되게 제자들은 한둘 있을까 말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등록금은 똑같이 내는데 그 서양 음악이나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은 몇십 명을 놓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그렇게 그 선생을 붙여줘야 하니까 참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을 하든 서양 음악을 하든 기악 같은 거 하면은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하게 하고 자녀가 예술을 전공하게 하면 집안이 서서히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죠. 저는 이거 연습용이니까 좀 불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대나무로 돼 있는 이 악기는 악기만 해도 명인이 그것도 만들면 가야금이나 검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냥 기초만 원은 그냥 가거든요. 악기 세계도. 이 바이올린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백만 원, 기초만 원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습도 하기 전에 그냥 악기부터 좋은 거 덜컥 마련하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저도 그래서 이거 몇 달 하도 불다가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두었다가 요새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꺼내봤네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이렇게 4시간 자면서 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유언을 하기를 나는 대나무 속에 넣어달라. 그러니까 대나무 연주 아닙니까? 관악기들이. 이목관악기. 그러니까 대나무 속에 들어가고 싶다. 아마 대나무 관이 있다면 대나무관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대나무 속에 넣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연주 철학은 뭐냐?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진도 나가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국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연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양 음악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이니까 이생강 씨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어떤 전통적인 음악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아예 맥이 끊길까 국악 자체가 사라질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서양판이잖아요. K-팝은 전부 다 뭐 그 팝 대중 가요지 이렇게 국악입니까? 국악은 교과서에서도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그리고 관객에게는 어떻게 되냐 감동을 줘야 된다. 고객이 듣고 야 정말 이건 예술이구나. 이런 예술은 다시는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대금이 정악이 있고 산조가 있고 그러면 대금 산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정자 풍류 악자 써서
궁중에 보면 왜 우리 그 종묘 제례 그런 거잖아요. 종묘에서 제사 지낸 예식이다 그 말이죠. 예약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게 바로 정악입니다. 그러니까 정악은 말 그대로 FM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그대로 그냥 매끄럽게만 부드럽게만 개인의 다른 것하고 합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악은. 그래서 그 제사 음악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뭐 정악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화려하게 이렇게 개인기 마련 이런 건 산조입니다. 산조는 말 그대로 흩어질 산조거든요. 흩어진 쪼다 그 이야기니까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산조 그러면은 개인의 독주를 말하는 겁니다. 독주. 정악은 여럿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을 발휘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다른 것하고 같이 뭐 연주를 하는데 대금 소리가 튀어나가면 되겠습니까? 화음을 중시해야 되지. 그래서 이 그 산조에서는 이제 자기 다양한 어떤 묘기, 그다음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개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생강은 이제 대금하고 내가 일체가 대금과 내가 금화일체, 물화일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대금인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그 창의적인 걸 발휘해서 그때그때 연주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대금 산조는. 물론 이제 작곡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럴 때는 기본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기를 익히지 않은 다음에 이 산조처럼 개인 독주를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아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도 피아노를 연주한다든가 뭐 바이올린 같은 걸 연주를 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연주를 잘하는데 자기 개성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독주할 때도.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냥 틀에 박은 듯이만 할 줄 알지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자기 개성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연주하는데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대금 이 마찬가지죠. 정악을 하는 정통 정석을 배운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로 그걸 이제 그 판소리 같은 더 그러는데 더 늘었다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근데 날개도 안 난 사람이 날개부터 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개성부터 머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하니까 이 바탕이 약해서 그 위에다 탑 세우는 것이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칭송받는 예술가다. 저건 딴따라다. 저건 장사꾼이다. 그게 아니라 칭찬받는, 박수받는 예술가로 다른 사람 머리에 기억되고 싶다. 대금은 뭐냐? 그러니까 대금은 내 숨이다. 그러니까 대금과 내가 숨을 하나로 이렇게 맞추듯이 그 숨소리도 해석한다 그러자는 이야기예요. 숨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그 뭐랄까요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대금은 내 숨소리다. 대금이 내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대금을 연주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도 연주한다니까요. 그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하려면 서서 있고 그러잖아요. 체력을 단련하는데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0번 한다는데 이야 저도 한 20개 안팎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하는데 힘듭니다. 제가 66살인데 그렇거든요. 이야 그럼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체력이 있으니까 4시간 자고 7시간 8시간 연습을 해도 괜찮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금을 연주하고 싶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대나무 속에 넣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작심평생한 사람이다. 작심평생. 5살 때부터 연주를 해서 작심해서 평생을 산 거죠. 마음먹은 걸 그대로.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하루에 그냥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 대박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비결, 비수, 쪽집게한테 딱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이 풍토에서 5살 때부터 관악기를 잡고
대금의 아버지로서 죽을 때까지 연주하겠다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대나무 속에 넣어달라는 이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